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선거 날인데 어떻게 투표 잘 하셨나요? 네, 오늘의 투표가 대한민국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141억 원의 규모가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이제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중장기 홀딩을 위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바로 미국의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테더입니다. 네, 3월 동안 2주 동안 이제 3월 2주간 11억 달러 상당의 테더가 풀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특히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 당시에도 엄청난 양의 테더가 풀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테더의 1.2억 달러 규모의 USDT가 발행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의 1.2억 달러 규모 USDT가 추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과연 올해 들어서 엄청난 양의 테더 발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오랜만에 해시레이트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해시레이트의 경우는 연산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죠.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모든 암호화폐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높아져 연산량이 높아질 경우, 많아질 경우 더 빠른 채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굴 난이도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의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참고하기에는 충분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 해시레이트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지금 다시 상승세에 들어섰습니다. 반감기까지 24일이 남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현재 6,900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위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달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우는 3월달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시장에 이제 급락으로 해시레이트 또한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네, 밑에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그래프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반감기가 23일, 24일 정도 남았죠. 비트코인 반감기보다 먼저 반감기를 남은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를 맞은 코인이죠. 바로 비트코인 캐시와 SV입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와 SV의 경우는 8일부터 10일에 걸쳐 비트코인 캐시와 SV의 반감기를 맞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감기 직후부터 비트코인 캐시의 해시레이트가 격감하면서 반감기 전 대비 한때 80%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감기 후에 보상 감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인해 대규모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등 보다 수익성이 높은 네트워크로 이동하면서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암호화폐 시장의 일시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4년에 이제 한 번씩 펼쳐지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과연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지 나오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가격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다 언급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유명 트레이더, 트위터의 유명 애널리스트인 플랜 B입니다. 네, 플랜 B의 경우는 언젠가 6자릿수로 올라갈 것이 분명한데 얼마나 빨리 또는 느리게 올라갈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플랜 B가 비트코인의 과매도 구간을 언급하며 상승을 예측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더 플랜 B는 비트코인 과매도 구간이다. 비트코인 상승을 예측한다. 다른 트레이더들의 의견도 한번 모아봤는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이 7,000달러 선을 곧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유명한 모델이죠. 이제 스톡 투 플로우 가격 모델을 고안해 낸 사람이 바로 플랜 B입니다. 네,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는 것은 현재 유통 중인 비트코인 수를 새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기존 공급량과 대비하여 비트코인의 퇴출률이 낮다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는 주장을 떠받쳐주는 입장에서 이제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인데요.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플랜 B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은 성장을 위한 완벽한 설정 안에 있다 이렇게 믿는다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반감기가 24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과매도 상황임을 공유했는데 이제 다른 트레이더들의 경우도 7,200 최근 7,200달러 수준 테스트에서 다시 하락을 했죠. 여전히 비트코인의 매수 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7,000달러 돌파 시 7,600에서 7,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서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반감기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폭락이 왔었죠.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나면서 탈비트를 하지 못한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엄청난 폭의 하락이 왔었는데요. 네, 이러한 와중에 아직 바닥을 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는 암호화폐 최악의 시기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업계 전문가를 인용하면서 거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는 아직 바닥 근처도 가지 못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네, 미디어는 최근 몇 주간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등 기대가 나왔는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 즉 최악의 시기는 아직 오지도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수 전문가가 글로벌 증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지금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 크지 않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전 세계의 증시 및 유가, 금, 주식, 비트코인 너나 할 것 없이 폭락하는 상황이 펼쳐졌지만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더블 딥입니다. 네, 더블 딥이란 것은 이제 경기 침체에 한번 빠졌다가 조금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하락을 보이며 더욱 깊게 그리고 장기적인 침체로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건데 최악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기를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빠진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최악의 시기라는 말과 더불어 비트코인이 3,000달러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CEO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크로드의 전 운영자는 비트코인 3,000달러대를 예상한다. 다음 큰 폭의 하락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이용해 이제 익명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다크 웹사이트 실크로드의 전 운영자 로스 울브리 히트는 비트코인 시세는 2021년까지 약세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이 하락할 때는 매수에 좋은 시기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최신 블로그에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종신형으로 복역 중이라는데 복역 중에 어떻게 지금 썼는지는 신기하네요. 네, 울브리히트의 예상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2011년부터 2017년 말까지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까지 약 2개의 시세 사이클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말까지는 강세로 현재는 약세에 해당하는 두 번의 사이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8년 기준으로 강세 그리고 약세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하락을 조금 하다가 이제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기존 시세의 최고가와 저가의 사이클 파도를
파도라는 사이클을 파도라는 웨이브라는 모델로 분석을 했는데 2018년 말 3,100달러까지 떨어진 것을 제1파 그리고 지난해 6월 강세로 다시 3,000달러대로 떨어지는 제2파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00달러대는 3월에 글로벌 리스크의 쇼크 당시에 3,858달러를 밑도는 향후의 전개라고 하는데요. 이 제2파가 끝나면 시세는 반등의 새로운 사이클의 제3파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세의 하락이 확인되었을 경우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중요 가격 라인으로 3,200달러를 밑도는 케이스가 보이면 진정한 최저가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비트맥스의 CEO도 3,000달러가 다시 도달할 것이다. 3,000달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3,000달러를 과연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은 걸까요? 지금의 시장 상황, 투자 심리 상태도 지금 포인트로 따졌을 때 두 자릿수죠. 지금 앞자리는 한 10포인트대인데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한다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핀테크 결제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블록체인 기술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월드뱅크는 최근 핀테크 시대의 금융 수용성 내 결제 양상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70페이지에 걸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월드뱅크에서 설명을 한 것이죠. 네, 보고서에는 이제 스테이블코인, CBDC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코인텔레그래프는 세계은행 이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수용성 내 잠재력에 대해 다시 강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인해 전 세계에 금융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지금 CBDC 그리고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IS 국제결제은행에서조차 CBDC를 각국의 중앙은행에 권고하는 상태이죠. 우리나라 또한 지금 그 CBDC의 개발을 테스트하고 가속화하고 이제 상용화할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짜여져 있습니다. 중국의 DCEP가 지금 그리고 먼저 선점을 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디지털 달러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에 관해서 지금 중국에 관해서 소식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인민은행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시중은행 내부 테스트를 벌써 도입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굉장한 소식인데 복수의 중국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중국 인민은행이 개발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죠. DCEP가 현지 시중은행 중 한 곳인 농업은행에서 내부 테스트를 시작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이 미디어에서 업로드한 농업은행 내부 테스트 모바일 원래 스크린샷을 보게 되면 DCEP로 추정되는 서비스가 추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복수의 미디어는 DCEP가 시중 4대 은행을 시작으로 내부 테스트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네요. 정말 중국의 말대로 2020년 안에 DCEP를 상용화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계속해서 엿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디지털 달러, 미국의 달러의 이런 영향력 아래에서 이제 벗어나겠다. 미중 무역의 점점 가속화에 따라서 달러의 영향력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의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이 이제 체결이 됐다는 소식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현금 지급 절차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1,200달러의 현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13일 최근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 하나로 약 146만원의 현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보도를 했는데요. 네, 문우신 재무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자리를 잃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이번 주 수요일에 많은 적격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 국세청은 2018년에서 19년 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집한 은행 예금 정보를 이용해 연소득 7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9,100만원 미만인 개인당 최대 1,200달러까지 수표를 발행하면서 이 시점에서 수표를 받게 될 미국인이 약 6천만 명에 추산된다. MBC 방송이 보도한 바 있다고 하는데
예금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5월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지급에는 아이에게의 가산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는 대략 총 3,400달러, 하나로 약 400만 원 정도 지불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국가들이 현금 지급으로 이제 경제 부양책을 함에 따라서 화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달러를 우리는 무제한적으로 찍어내겠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비트코인이 더욱더 부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따라 이제 기대 반등을 조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쇼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비단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가 사회를 점점 비접촉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비접촉 사회 하면은 이제 현금은 점점 종말을 진짜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화폐에 있어서,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 XRP의 분산형 대장 업데이트가 15일부터 수정한 투표를 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15일이면은 오늘이죠. 네, 리플의 개발 부문인 엑스프링이 암호화폐 XRP의 분산형 대장 XRP 레저의 새로운 버전이 되는 버전 1.5.0과 1.6.0-B1 베타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네, 버전 1.5.0이 이제 15일 XRP 레저 테스트넷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새로운 버전에서는 새로운 API 툴이나 RPC 메소스의 도입 등 네트워크 내의 상호 작용의 로직이 변경되는 등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기능과 개선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네,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발리데이터의 80% 이상이 계속해서 2주간의 수정안을 지지하면 유효하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XRP 레저 서버 운용자는 15일 2주 뒤인 29일까지 수정안을 확인한 뒤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과연 이번에 이제 분산형 대장 업데이트, 이제 이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XRP의 가격은 도대체 언제쯤 상승을 하게 될지, 많은 분들의 이제 애증의 코인이죠. 리플 XRP. 정말 많은 호재들이 일주일,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파트너십 소식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분명히 뒤에서 계속해서 맺고 있을 겁니다. 리플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XRP 가격도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낸스 KR이 이제 코리아가 입금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가 참여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KR의 입금 계좌가 은행의 조치로 막히게 되면서 법정 공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바이낸스 KR이 벌집 계좌의 형태로 쓰고 있는 우리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겠다 통보를 했는데, 네, 이에 바이낸스 운영사인 BXB는 법원에 입금 정지 조치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그러자 우리은행이 14일 오전부터 해당 입금을 전면 중단시켜버리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공방은 BXB가 지난해 3월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인 계좌를 이달 초 론칭한 바이낸스 KR의 스테이블 코인 BKRW의 입출금에 사용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은행 쪽은 바이낸스 KR의 거래가 시작된 이튿날인 지난 7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취재에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금 정지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우리은행 법률 대리인은 작년 3월 초 채권자 측에서 우리은행에 방문해 거래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 채권자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다라는 문구에 서명을 했다며, 채권자가 가상자산을 취급할 경우 채무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거래 중단을 통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KR의 법률 대리인 정호석 변호사는 거래 계좌를 만들었던 작년 3월 당시에는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았다며 올해 3월 말 가상자산 취급 관련 협의 요청을 우리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반박을 했는데, 이 정 변호사는 이제 또 우리 쪽에서 우리은행이 거래 중단에
거래 중단 통보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에 제기하자 은행 쪽이 오늘 오전부터는 입금 정지를 했다. 이는 부당한 조치다라며 재판부는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우리은행의 출금 정지 이전의 결과를 내주길 요청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은행 측은 이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조치를 했다는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길 바란다며 또 채권자가 계좌 개설 당시부터 가상자산 취급했다는 근거와 자금 세탁 위험이 높다는 근거, 오늘 오전 갑작스럽게 입금 금지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15일까지 제출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바이낸스와 이제 우리은행의 이러한 소식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외신에선 비트메인 최신 기존 구매 고객에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채굴 수익 감소 우려를 반영한 건데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에 영향이 있겠죠.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장비 회사 비트메인이 2월 중순부터 4월 말 기간 엔트마이너 S17 플러스와 그리고 T17 플러스 등 최신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17에서 272달러 상당의 쿠폰을 지급한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지난달 비트코인의 급락 등으로 시장 현황이 안 좋은 가운데 5월 반감기 이후 채굴 수익이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채굴기기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채굴자들의 수익이 감소할 것은 저명한 사실인데 이에 따라 채굴자들의 산업 큰 이런 사업장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소규모 채굴자 사업자들은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과연 엔트마이너 S17 이러한 조치가 채굴자들에게 어떠한 소식들을 안겨주며 이에 따라서 해시 레이트라든가 채굴 난이도 또한 당연히 변화가 있게 되겠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미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는 2.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2.39%, 나스닥 종합지수가 3.95%, S&P가 이제 3.0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는 평균 2.24%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15포인트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전날보다 4포인트 오른 15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이죠.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반토막 사태라고 불리우는 검은 목요일 이후로 투자 심리가 20대로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이 돼서 많은 분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각각 유동성 거래량 25%씩 그리고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이 10%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0.39% 하락하며 820만원대, 시가총액 2위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0.09% 하락하며 이제 18만 9천원대, 리플 XRP가 1.92% 하락을 했습니다. 223원대를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8위에 지금 바이낸스 코인의 경우는 3.7% 상승을 하며 18,000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또한 이제 64.2%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이렇게 하고 네, 지금 지난달에 미국 내 비트코인의 반감기 구글 검색량이 또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구글 검색량 하면 이제 구글 트렌드 지수를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요. 이 구글 트렌드 지수와 비트코인의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라 상승하지 않겠냐 이러한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인의 코인이죠. 링크의 거래량이 한때 이더리움과 XRP 시가총액 2위와 3위의 거래량을 또 웃돌았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3배가 넘는 상승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더리움 2.0 개발팀은 토파즈 테스트넷을 출시할 거다. 32개의 32개의 이더리움을 예치할 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